지금부터 민주통합당 제3차 때 강구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님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우리 민주통합당은 지방에서의 농선 대회를 국민 관심 속에서 흥행 대박을 터뜨리면서 종료를 했습니다. 물론 오늘 내일 모레 수도권에서 시도당 위원장 선출은 있지만 후보들은 나가서 간단한 소견을 발표하고 현장 투표는 없습니다. 이제 30%의 점유를 갖는 수도권 대의원, 전적 대의원 1665명이 6월 9일 전당대 현장에서 투표를 하면은 지금까지의 결과와 합쳐서 전체 30%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바일로 등록된 12만 3,000명의 모바일 및 현장 투표, 그리고 우리 민주통합당의 권리당은 16만 2,000명, 약 28만 5천 명 정도가 사실상 모바일 투표를 하게 되고, 얼마나 투표율이 높으려는가 하는 것은 예측하기 어렵지만은 28만의 투표가 70%의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사무처나 전당대 준비위원회 선관위에서는 철저한 대비 준비를 해나가면서 공정하게 중립적으로 도덕성 있는 전당대회가 되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민주통합당은 다시 한번 새누리당의 오픈 프라이머리를 제안합니다. 사실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는 박근혜 근위대처럼 박근혜 의원이 뒤에서 조정을 하는 데 따라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새누리당 내에서도 오픈 프라이머리를 주장하고 있지만은 오직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 한 분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국회의 의원의 모든 의사가 무시됩니다. 우리 민주통합당은 지난 18대 국회 이래 계속해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주창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항상 친문만 강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해서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찬동한다 하는 의사를 표시해 주시면 대단히 존경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우리 민주통합당이 추진하고 새누리당에서 추진하는 완전 국민경선제 도입을 위해서 우리 민주당은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민간인 불법 사찰, 이제 증거인멸 관련 윗선의 개입이 되고 있다 하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최종석 전 행정관이 감방에 있는 사람들이 배신감 때문에 돌아설 지경이다. 인구의 보상과 사회관리를 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청와대 고위층에 낸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또 증거인멸 과정의 윗선 보고용으로 또 다른 대폭 돈을 사용한 단서가 추가로 발견돼 검찰이 수사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합니다. 하루속히 진실을 고백하지 않으면 뜻 전체가 터져서 이명박 새누리 정권이 모두 휩쓸려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힘이 있을 때 결단을 내려서 온갖 비리와 불법을 풀어내시라고 이명박 대통령께 말씀드립니다.
또 민간인 사찰이 처음 터졌을 때 그 발언이 가지고 있나? 박근혜 위원장 발언이 잠깐만 쉬세요. 더우니까 쉬어가면서 합시다. 오늘도 박근혜 위원장 한마디 해야 되는데 가져가겠는데. 김재철 사장 참으로 한심합니다. 어제 제가 사진을 공개한다고 하면서 슬쩍 보여주고 닫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이모 씨의 인격이 있는데 민주통합당의 대표가 그러한 사진을 공개하느냐. 그래서 제가 보여주고 기자들이 못 찍게 얼른 덮었다 했더니 역시 센스 있는 정치 구단이다 하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제가 내놓지 않더라도 여러 곳에서 그러한 사진이 이미 뜨고 있습니다. 이렇게 파렴치한 일을 벌리는 김재철 사장이 무엇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어제 MBC 오 국장의 부침상이 있어서 거기를 갔습니다. 파업 중인 기자들이 얼굴은 햇볕에 그을러서 까맣지만 눈방울만은 우리가 지키겠다 하는 의지에 불타있고 우리 민주당이 보다 강력하게 대처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할 일을 그분들이 하고 있어서 참으로 죄송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어제 김재철 사장은 박성호 MBC 기자회장을 또 해고했습니다. 그냥 눈에 들지 않으면 그날부로 칼질하는 김재철 사장. 그렇게 남다는 나중에 자기 혼자 남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자기 혼자서 MBC를 지킬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하루빨리 사퇴를 해야 모든 것이 풀리고 우리 민주통합당은 결코 최민희 의원 말씀에 의하면은 담벼락에 대고 욕이라도 하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박근혜입니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민간인 불법 사찰이 발각되자 잘못되고 더러운 정치다. 또 철저하게 수사해 지휘 고안을 막론하고 책임져야 한다. 나도 피해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의 이 발언은 어느 정도에 가서 세입니까? 왜 잘못되고 더러운 정치, 철저하게 수사하고 지휘 고안을 막론하고 책임져야 한다. 이것을 립 서비스만 했는가? 그래서 민간 사찰 문제에 대해서도 오픈 프라이머리와 함께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의 소신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김태년 위원님의 모두 발언드리겠습니다. 불법 사찰 관련한 말씀 좀 드리려고 했는데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권재진 법무부 장관 그리고 정정길 전 대통령 실장을 수사를 해야 합니다. 민간인 불법 사찰 문제가 청와대 고위층에 전달되었다는 사실이 재차 확인이 되었습니다. 불법 사찰 입막음용 돈이 청와대 영토 라인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전달되었다는 내용도 추가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윗선이 빠진 특별 수사로는 불법 사찰의 실체를 규명할 수 없습니다.
불법 사찰의 몸통, 불법 사찰을 보고받은 청와대 고위층이 누구인지 국민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유독 검찰만 이를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혹의 당사자들이 윗선으로 버티고 있는 한 불법 사찰의 만행을 낱낱이 밝히고 진상을 규명할 수가 없습니다. 검찰은 권재진 법무부 장관, 정정길 전 대통령 실장을 소환 조사하고 불법 사찰의 윗선을 밝히는 수사에 즉각 착수해야 합니다. 아울러서 이명박 대통령 사과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청와대의 개입이 밝혀지고 대통령에게 일심으로 충성하는 비선 조직이 불법 사찰을 총괄 지휘했다는 내부 문건이 드러났음에도 대통령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사실상 수사 방해 행위와 다를 바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떤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그런 자세가 대통령이 최고 윗선이라는 의혹을 더욱 키울 뿐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청문회 개최 등 국회가 진상규명에 직접 나서야 합니다. 한계에 봉착한 검찰 수사와 대통령의 고해를 마냥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국회가 직접 나서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합니다. 선진상규명, 후 제도 정비가 가능함에도 새누리당이 사찰방지법 제정이 우선이라며 청문회를 한사코 반대하는 것은 전형적인 딴죽걸기입니다. 새누리당은 불법 사찰을 어떻게든 축소하고 또 덮어보려고 하는 태도로 일관하며 국회의 역할과 책무를 더 이상 방기해서는 안 됩니다. 새누리당이 불법 사찰에 대한 진상규명 의지가 있다면 권재진 법무부 장관 해임 건의안 공동 발의에 협조하고 그리고 청문회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청문회 국정조사. 예, 다음은 김관영 의원님의 모두 발언 듣겠습니다. 네, 심각한 민생 문제가 각종 지표를 통해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고학력 실업자가 드디어 30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중 4년제 졸업자가 200만 명, 또 전문대 이상 졸업자가 100만 명을 돌파해서 사상 최대치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비경제활동 인구가 전체 인구의 무려 18%에 이르고 있는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의 핵심은 이명박 정부 들어서 실업자가 더 큰 폭으로 증가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10년 전인 2002년 실업자가 전체의 12%였음에 불구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이명박 정부 들어 매년 0.5%씩이 꾸준히 증가해서 이번에 드디어 18%에 이르고 있습니다. 인구의 18%가 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심각한 문제일 뿐 아니고 어찌 보면 당연한 현상인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5년 동안 배불렀던 사람은 소망교회, 고려대, 영프라인, 서울시 출신, 또 재계 등 특정 세력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이명박 정부는 이태백, 20대 태반이 백수라는 이태백, 또 45세 청년의 애환을 담은 사오정, 50대, 60대 직장인 도둑놈이라는 표현이 있는 5, 6도 이러한 서민의 슬픈 사연들을 마음에 담아서 남은 임기 내에 서민정책과 청년 고용에 관한 대책에 올인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민희 의원님 모두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예, 국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가라는 김재철 사장이 나가지는 않고 박성호 기자협회장을 재해고했습니다. 박성호 기자협회장 재해고는 사실 이건 모든 언론인 그리고 MBC 내 양심적인 언론인에 대한 선전포고입니다. 왜냐하면요, 현재까지 MBC에 2년 2개월 동안 6명이 해고되었습니다. 근데 나머지는
뭐 이근행 노조위원장 그리고 정대균 노조위원장 등 노조 간부들이었습니다. 근데 박성우 기자협회장은 노조 집행부가 아닌 평조합원입니다. 이제 노조 활동을 열심히 하지 않아도 김재철 사장이 반대하면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다는 그런 신호탄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MBC 파업, 언론사 파업 배후에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카르텔을 고발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카르텔,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 카르텔, 그리고 파업으로 반사 이익을 얻는 일부 언론의 카르텔, 그 음험한 카르텔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과 새누리당은 더 이상 김재철 사장을 내세운 꼭두각시 노름 중단하시고 언론사 파업 문제 해결에 나서 주십시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 거고 오늘처럼 총선 패배가 뼈가 아픈 적이 없습니다. 총선 지고 나서 이거 정말 야당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몇 번을 요구하고 해결을 촉구해도 이렇게 묵묵부답이고 오불간언인 이 정권 그리고 새누리당 국민께서 반드시 심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김재철 사장 물러나십시오. 나가야 될 사람은 박성우 기자협회장이 아니고 바로 김재철 사장 당신입니다. 어제 정부가 이 발생주의 회계 기준을 적용한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중앙정부 국가채무가 지난해 말 403조 원에서 774조 원으로 무려 371조 원이나 증가를 했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32.6%에서 63%로 높아졌습니다. 어제 발표는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그동안 우리 민주통합당은 우리 국가 채무가 현금주의로 계산하기 때문에 선진국이 채택하고 있는 이 발생주의 기준에 의해 계산할 경우 국가 채무가 너무 가소 계산됐다. 따라서 발생주의에 의해서 재정 통계를 개편할 것을 그동안 수차례 촉구해 왔습니다. 어제 정부 발표로 민주통합당의 국가 채무 가소 주장이 현실로 사실로 입증된 것입니다. 두 번째, MB정부는 그야말로 부채공화국입니다. 국가 채무는 774조 원이지만 여기에 이제 지방정부 채무 20조 그리고 공공기관 부채 463조 원을 더하면 공공부문 부채는 무려 1257조 원으로 1000조 원대를 훌쩍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것은 GDP의 101.6%로서 정부가 앞으로 재정 건전성 확보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중요한 요지인데요. 이 재정 통계 개편으로 국가 채무가 크게 증가하자 일부 언론이 마치 복지비 증가 때문에 국가 채무가 늘어나고 또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복지비 때문에 앞으로 재정 건전성이 훼손되고 국가 채무가 늘어날 것처럼 보도하고 있는데 이것은 명백히 오보이고 사실과 크게 다르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이렇게 국가 채무가 크게 늘어난 주 원인은 이명박 정부가 90조 원이 넘는 부자 감세를 단행해서 재정 수입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이 정부 들어서서 지난 4년 내내 재정이 적자였고 적자 규모가 85조 원에 이르는데 이 부자 감세가 없었다면 재정 적자로 인한 국가 채무도 늘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정부 들어서서 국가 채무는 122조 원이 증가했고 공공기관 부채는 214조 원이 증가했고 또 가계부채는 248조가 증가해서 전체적으로 583조나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명박 정부를 부채공화국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복지비 수준은 OECD 34개국 가운데서 꼴찌에서 두 번째로 낮습니다. GDP 대비 복지비 비중도 선진국들은 20% 수준이지만 우리나라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복지비 비중도 우리나라는 28%이지만 선진 복지 국가들은 4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복지비 수준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재정 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이명박 정부가 조세 부담률을 참여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에 21%에서 19.2%로 무리하게 낮추었기 때문에 빚어진 것입니다. 세상에 정부가 빚내서 고소득자, 대기업, 고액재산가를 지원하는 것보다 더 포퓰리즘이 어디가 있고 무책임한 정책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와 경제 여건이 비슷한 나라 중에서 이렇게 20% 이하로 조세 부담률이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앞으로 사회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고용 없는 성장 문제, 이런 사회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도 무책임하게 조세 부담률을 2%포인트나 낮추는 것은 그야말로 직무유기이고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주통합당은 북구 복지 선진국가 같은 고부담 고복지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따라갈 수도 없고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민주통합당이 지향하는 복지국가는 저부담 저복지국가에서 탈피해서 적정부담 적정복지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 채무 증가 없이 불효불급한 재정 지출을 줄이는 재정개혁과 복지개혁,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서 애격시켜 놓은 세제를 정상화하는 조세개혁을 통해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부 언론에 부탁드립니다. 뚜렷한 논리나 근거도 없이 정치권의 복지 공약으로 국가 채무가 크게 늘어나는 것처럼 국민을 불안케 하는 보도 포퓰리즘에서 탈피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